네,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낮 기온이 이제 영상 17도, 18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또 가시면서 그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주식 걱정보다는 오히려 주말에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 괜찮았어요. 그죠?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부터 거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제 또한 양시장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단순하게 이제 거래소 차트인데요. 이런 어떤 거래소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좀 괜찮은 흐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고점 이런 것들을 좀 돌파를 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 강한데요. 예, 그래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어떤 어중중한 박스권에서 돌고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자리를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장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 전고점 부근까지 갔을 때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하락할 때는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생과 동일하게 좀 파동이 있어요. 예.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하늘은 그 인간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95%는 완벽하나 5%의 어떤 항상 고민과 걱정거리, 그리고 풀어야 하는 어떤 숙제, 그런 것들이 있고, 돈이 또 없지만 또 그래도 또 행복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공평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자영업을 하다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잘 풀리다가 술술 잘 풀리다가도 다시 또 조금 주춤하고 하락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집중하면 다시 또 상승하고, 이런 어떤 파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도. 저는 주식도 어떤 그런 것이 좀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욕심 없이 좀 재미있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코스닥을 보시면은 이 친구도 이런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987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하면서 행복누님 전략방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릴 거니까요. 전략에 따라오시면 되고, 아직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댓글 쓰는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는 꾹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하면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제가 방송을 한 2개 정도 촬영을 해서 올릴 겁니다. 첫 번째 방송은 이제 지금 하는 방송인데요. 대형주 관련해서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조정을 받은 어떤 그런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코, 삼성 SDI,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LG화학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카오는 근데 아직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뭐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한 14만 원 전부터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엄청난 수익으로 아마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느냐? 그전에는 굉장히 큰 박스권 매매를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샀고 상승하는 이런 자리 고점 3봉 맞았네요. 3봉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자리죠. 예, 매도를 했고 또 하락을 맞는 그런 추세입니다. 맞죠? 근데 요런 또 쌍바닥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고 또 상승할 때 고점에서 또 매도하고 또 하락할 때 저점에서 또 매수하고 이런 대형주는 큰 박스권의 형태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면 카카오가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이제 43만 4,500원까지 이런 42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지지선을 이탈을 했다면 이 친구가 얼마냐면 이 친구가 40만 원 4천 원인데요. 이런 자리까지 이탈해 버리면 이 친구는 하락세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42만 5천 원 정도를 지지해 주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50만 4천 원 그리고 51만 9천 원을 돌파해 준다면 또 한번 거침없이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이 친구는 고점은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저는 매수의 관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잘 않습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목표 기간과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살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만원대 제가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요런 7만원대 요런 자리에서 제가 사보자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런 자리에 사서 그리고 굉장히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14만원일 때는 제가 매도 전략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도 12만원대도 매도 전략을 드렸었고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또 요 조정을 주면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주면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친구가 15만 500원을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건 좋고 만약에 샀다고 했을 때 전고점에서 최고점을 돌파하면 보유를 하고 가겠지만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크게 만약에 지수 이제 관련주들이죠. 지수가 상승을 하면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대형 관련주들입니다. 맞죠? 지수 관련주들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고점에 있다라고 말하면 자, 이 친구들 다음 후발주로 살 수 있는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이슈나 호재 같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네이버에 현대건설 쳐보면 그게 관련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뭐 네이버 토론실 들어가서 뭐 꼬마들 짤짤이 하는 그런 토론 내용 보지 마시고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하시고 현대건설을 치시고 그렇게 해서 뭐 재무라든지 차트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아주 이제 이 친구가 79,400원에서 지금 한 46,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봉으로 다시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차트를 좁혀 볼게요. 사실 뭐 크게 들어온 힘들은 없어요. 없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45,800원 그리고 46,500원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좀
좀 더 뭐 한 5만 원대까지 6만 원대까지도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도 들어왔고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미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관련주들은 큰 손들과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손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올 때는 따라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또 이 친구들이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 같이 팔아주고 사는 건 언제 사느냐? 하단의 저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하단의 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모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단의 저점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상승 추세로 나올 때는 또 저 큰 손들이 또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 사면 됩니다.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주식은 제가 굉장히 알고 나면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건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CJ 한번 보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월봉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6,300원 정도를 하네요. 그래서 1차트로 가서 지금 현재 지금 전고점 118,500원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돌파를 못 한다면 일단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다시 조정받는 자리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거기 다시 모아가는 매매를 좀 하시면 되겠고 11만 8,5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장기 저항 때 12,900원, 13만원 정도의 가격선을 좀 보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도 나오고 백신의 추가 물량도 이제 공급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은 CJ, CGV, 뭐 CJ 그리고 CJ, CGV. 자, CJ 극장 한번 봅시다. 극장도 한번 보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CJ, CGV 지금 사야 되는 어떤 그런 모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전고점 3350원을 돌파해 준다면 이 친구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6,455원 그리고 44,885원 44,000원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힘들이 들어온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단기 저항 때 전고점을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면 이 CJ, CGV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확산이 없습니다. 이제는 극장을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발표가 나오면 그때는 팔아야지 사는 시기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먼저 사는 그런 매매, 그리고 열강할 때 바로 파는 그런 매매를 좀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현대건설기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힘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350원인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58,600원까지 보시고 58,6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뭐, 자, 좀 더 좁혀볼게요. 좁혀보면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 이런 자리,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빨간불인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시 파란불을 켜고 있을 때 모아가는 매매를 좀 하시고 1차 58,000원 정도 돌파해 주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또 66,000원, 68,000원 정도 돌파해 주는지 좀 보시고 돌파 시원하게 한다면 10만원까지 보고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렸고요. CJ, CGV 말씀드렸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한번 보세요. 제가 호텔신라 참 좋아하는데요.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또 기다렸다가 큰 흐름 박스를 좋아합니다.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그죠? 예. 또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또 살 수 있죠. 예. 또 이제 쌍봉 맞고 이게 이제 학대에 보면 쌍봉이에요. 학대 맞고 저점에서도 사고 또 팔고 이제는 이제 상승 추세 박스권 매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조정 자리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99,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아마 110,000원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신라. 예, 저런 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이 없었던 어떤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런 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 종목의 어떤 상승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저점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데 1차 208,000원 정도 돌파해 주는지 한번 봅시다. 보고 214,000원 그리고 229,000원 이런 것들을 돌파해 주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봉을 한번 봤을 때 굉장히 두터운 벽이 한 27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집중 있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수 관련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쁜 직장인이나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조금 사서 묻어두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께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막 하루 이틀 있다가 막 사고 팔고 이런 어떤 빠른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해서 방으로 입장하시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뭐 이런 어떤 삼성 SDS, 뭐 호텔신라, CJ CGV, 뭐 현대건설기계, CJ 현대건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런 어떤 중기 종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리뷰를 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짧으면 한두 달, 길면은 뭐 넉 달 이상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다 라고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형주 관련해서는 대형주 후발주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브리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